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당 창당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죠. 이번 주 대구, 경북 창당하고, 서울 창당하고, 바로 중앙당 창당으로 갑니다. 근데 창당이 목표가 아니라 창당에서 뭘 할까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점에서, 우리 당의 이 장년층 당원들이나 조원진 허평환 대표님이나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좀 보는 거는 우리 당이 청년 인재들이 넘치는 정당, 뭘 파격적으로 해서라도 청년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 그런 의지들이 확고한데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보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키워낸다 그러면은 청년 비례대표 주고 청년 최고위원 주고 당직에 30%를 청년에 주는, 그거는 이미 실패로 다 드러난 방식이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전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정미용 대표랑은 협의를 했고 조원진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진짜 안 된다. 이거는 10년 동안 제가 실패하는 것만 계속 봤는데 이거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럼 그걸 안 하면은 또 어떤 방법들이 있겠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걸 좀 제가 좀 근본적으로 한번 요즘에 다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갑자기 좀 이 책이 좀 떠올라서 도대체 이 비판적, 성찰적 사고, 창의적 사고, 진취성이 완전히 제거된 보수파리 청년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혁명가라는 이승만, 박정희를 공부했다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혁명 정신은 다 빠지고 거의 공무원 수준에 발상하는 그런 보수파리 청년들로 다 전락이 되는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래요.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진영 전체가 다 썩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이게 보수 쪽만 그러느냐? 제가 오늘 오전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기서 이제 한 책이 좀 앞부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이 좌익 운동권 학생 전체와 일당 100으로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보수파리 청년들의 느끼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답답함이나 이 좌절감이나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좌익 운동권 떼거리들하고 볼 때나 차이가 없어요. 양자간에 똑같아요. 자, 첫 번째로 좌익 운동권 애들이요. 일단은 제가 이 책에서 계속 지적해 놓은 거는 공부를 안 한다. 가장 큰 문제가 공부를 안 해요. 마르크스를 안 읽어. 근데 마르크스를 떠들어. 하여튼 대학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였습니다. 좌익 운동권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좌익 사상책을 안 읽어요. 그냥 선배들이 쪼가리 만들어준 그 A4 2장짜리 읽고 떠들고 다닙니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데 신자유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좌니 우니 그 문제가 아니라 지가 좌면 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수면 보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데 뭘 더 얘기합니까? 최근에 우리 당 창당 앞두고 이 보수파리들의 음해가 어마어마한데 이 신혜식이라는 작자가 또 저한테 나는 사상 전향을 하지 않았다 음해가 들어오는데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아니, 사상을 전향을 한다는 얘기는 원래 사상이 뭐였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론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보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뭐라고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에선 벗어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향을 안 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 대학 때 사상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무슨 전향입니까? 저런 보수파리들은 너 뭐 김경재 지지했냐, 김대중 기새끼와 이걸 가지고 사상을 얘기하는데 그런 천박한 수준으로 따지니까 그런 겁니다. 큰 사상 줄기라는 게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어떠한 사상이 내가 그렇게 습득했다 그러면 그건 알아야 되는데 보수파리 청년들도 그렇고 좌익 운동권들도 자기가 내세우는 그 사상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대학 때 저는 주로 혼자 다녔는데 요즘에 무슨 뭐 혼밥 얘기 나올 대학 내내 혼밥이었어요. 저는 대학 내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 혼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밥을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뭐 사회성이 부족하니 뭐니 솔직히 뭐 대학 때 다니면서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었고 죄다 운동권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가끔가다 이제 운동권 한 1, 2학년 정도가 옵니다. 와서 이 전단지 주면서 신자유주의 우리 같이 반대해요. 그럼 신자유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거는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럼 신자유주의가 왜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냐? 거기서부터 답을 못합니다. 그냥 좌파라는 요즘에는 좌파라는 단어를 안 쓰는데 제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요. 레드, 좌파 이런 거 굉장히 멋있어 했어요. 그렇게 들고 다니다가 요즘에 또 숨기고 뭐 진보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한심해진 거죠. 아니 당당하게 좌파, 레프트란 단어 왜 못 씁니까? 레드란 단어 왜 못 씁니까? 쓰죠. 그거 한다고 누가 잡아가요? 옛날보다도 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사고가 안 되니까 그럼 좌익운동을 똑바로 하냐? 당연히 좌익운동도 똑바로 못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볼 땐 패거리입니다. 인문대학교에서의 그 운동권 패거리의 권력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좀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같이 운동권과 사상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은 혼밥하는 거예요. 인문대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 그냥 주류로 편입되는 거죠, 주류로. 그게요, 386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86 때도 사회 전체로 볼 때는 대학 운동권이 주류가 아니지만은 대학 사회는 386 운동권이 주류니까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이 돈과 권력이 몰려 있으니까 대학 사회에서. 그 패거리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수 쪽 이 청년들은 또 뭐냐? 글쎄요, 어느 순간부터 보수 청년 운동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94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면서 이 대학 내 보수 청년 모임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돈과 자금이 들어가죠. 거기 주로 전경련 돈과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 애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인큐베이팅인데. 사실 그 제가 전경련을 비판할 때 저하고 전경련 쪽에 저하고 한 2년 정도 선배가 있는데 참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참 제가 전경련 비판할 때 참 그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전경련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선배가 다 동의를 했거든요. 이거 전경련 잘못하고 있다. 전경련이 애들 함부로 키워서 애들 다 망쳐놓고 있다는 부분을 동의를 했단 말이야, 그분이. 돈으로 애들 키우면 안 되지 않냐. 애들 그 돈 바라고 그렇게 오는 애들을 다 싸그리 다 영혼 파괴시키고 걔네들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주위 전체가 파괴되는데. 그러면서 전경련과 자유경제원이 주입식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좌익운동권이 그 386부터 해가지고 쫙 오는 그 컬이라고 불리는 주입식 교육을 전경련 자유경제원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되죠. 공부 하나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박정희, 이승만 혁명 정신을 배우겠어요. 그냥 필요한 것만 달달달달 배워가지고 이번에 슈타인즈 채널을 제가 좀 비판했는데 아니 나는 저 정도 그래도 보수에서 제가 그래도
보수는 어마어마하게 제가 비판하지만 보수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해가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정도가 비판했으면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비판한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박정희 만세, 이승만 만세, 시장 만세, 기업 만세. 그냥 초등학생들 그냥 달달 외우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지식으로 무슨 방송을 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 않대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야, 참. 제가 대학 때 이 좌익운동권들한테도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집회 열면서 이 마이크 잡고 떠드는데 너희들 겁 안 나냐? 겁 안 난대요. 우리들은 동지가 있으니까요. 양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 사상을 정립하려면은 좌우 닥치는 대로 봐야 돼요. 젊었을 때는 좌우가 어디 있어요? 닥치는 대로 인문서적, 사회과학 서적 쭉쭉쭉 보나가면서 거기서 맞춰가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랑. 그런데 그렇게 쭉 둘러보고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상대 측 주장은 또 뭔지도 모르고 보수파리 제도권에서 가르쳐주는 거에 허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방송하고 방송하면은 또 그 보수파리 기성세대가 칭찬해주고 그렇게 온실 속에 나약한 화초로 길러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우리 당도 지금 잘못하면은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이 대안을 확실한 제가 대안의 방법을 갖고 있냐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송들을 하면서 저는 당내에서 이런 거를 공론화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옛날처럼 그냥 애들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애들 불러다가 자리 주고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전에 이준석이 이제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할 때 비대위원 됐을 때 제가 참 그때가 기억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이준석 자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2012년 상황이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광우병 투쟁, 무상급식 반대 투쟁들이 쫙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활동이 검증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활동이 검증된 청년을 넣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뭐 벤처기업 자체도 검증이 안 되는 친구가 들어와서 너희들 이제 얘가 리더니까 따러 이건 정말 이 개 돼지 취급하는 거다. 보수 쪽 청년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준석이랑 나이차가 한 10년 차 나는데 제가 싸울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싸워야 되냐? 그 당시 그때 이준석 나이가 26인가 그랬잖아요. 그 또래 애들이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정면으로 공격했어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바닥에서 보수 우파의 노선으로 처절하게 싸운 청년들이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애를 이쪽 리더로 넣어버리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비판을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야, 한 명도 안 하고 그 당시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보고 해달래요. 저보고. 왜 내가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면 찍히기 때문에 찍혀서 자기가 불이익받으니까 저보고 대신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위에서 찍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위에서 찍어만 주면 갖다 기는 놈들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고 그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슈타인 채널에 대해서 분개했던 거는 그건데요. 슈타인 채널이 그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끝까지 반대하자고 주장한 채널들 아니에요? 최근에도 그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명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이준석의 비대위원으로 따지면 혁신형이고 권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출연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그러는데 애들 3명 앉아가지고 좋다고 웃으면서 박수치는 이런 참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래 놓고서 그 방송 보세요. 여명 출연 방송 얼마나 역겨운지. 앞부분에서는요 그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해타산과 안 따지고 순수하고 발음만 하는 그런 장점을 찾겠다고 넷이서 킬킬거리면서 하더니 딱 10분도 안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여명이 주장하는데 이 3명이 단 한마디도 못하고 같이 박수치고 있습니다. 이거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저한테는. 대학 시절 때 그 문제 가지고 저는 완전히 서울대학교 미학관이 인문대하고 완전히 저는 끝났거든요. 아니 서울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인맥 네트워크가 그게 자산인데 전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선후배도 없고 동기동창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싸운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워가서 목소리를 냈는데 보수진영 청년들이 그때 애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미래는 뭐냐는 거예요. 이거 애들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기성세대보다 뭐 하나라도 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엉망이라는 거, 더 엉망. 대한애국당은 이거 같이 따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생각했던 방법은 커터제는 없다. 자신 있으면은 우리 당 최고위원 선거가 들어갈 거니까 직접 최고위원 선거로 나와라. 유튜브 토론 뭐 10번이고 20번 할 테니까 검증 받아가지고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으로 겨뤄라. 그거 하나 하고 이 정당의 당원에 보면요. 이 소위원회들이 쭉 있거든요. 저는 이 젊은 세대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들이 몇 개 있다고 봅니다. 그게 청년 창업 분야. 근데 왜 창업은 또 청년으로 나오냐 그러는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창업 지원, 일반 창업 지원하고 청년 창업 지원은 좀 왜 다르냐면요. 분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이 뭐 50대 이상이 창업을 더 많이 하는데 20, 30대보다 그거 전부 다 자영업 창업입니다. 자영업 요식업 창업이에요. 근데 청년 창업 파트로 나와버리면요. 대부분 서비스나 컨텐츠 파트거든요. 그래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 방식도 약간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청년 창업 분야라고 해도 되고요. 뭐 벤처 창업 분야라고 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거는 30대, 20대, 40대가 더 잘하죠. 그 위원회는. 그래서 그 위원회를 제가 30대 때 청년창업 포럼을 했을 때 그 멤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멤버들을 다시 데려와서 최소한 청년창업 파트의 지원정책 분야는 우리 당이 제일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창업가형 청년들을 거기서 모아나가겠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대중문화가 지금 손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대중문화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냥 대중문화 보고 웃고 즐기고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시장을 처절하게 개혁을 해서 미국 이상 가는 문화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적을 연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인재풀이 있는데 근데 여긴 좀 쉽지가 않은 게 여기는 대부분 다 기자들이에요. 이 기자들은 정당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원 활동하는 청년들은 청년 창업 분야와 대중문화 분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뉴미디어 위원회 포털을 포함한 이것도 개혁이에요. 방송 뉴미디어 개혁하는 뉴미디어 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인재풀을 만들어 놓고 정말 과감한 개혁 정책을 해서 그 시장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호소를 하겠다. 나라의 가치 지키자고. 저는 그 방법을 쓰겠다고 제가 조원진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이 보수팔이나 좌익팔이나 젊은 애들을 이용하는 방식이 마이크를 쥐어진단 말이에요. 마이크를. 저는 이게 마이크 쥐어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 그러니까 공개된 대중한테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는 건 이거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그거 한 번 뱉은 말 안 뒤집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 왜 자꾸 무너지느냐. 뱉어놓은 말을 하고 하는데 권력이 주는 당근이 다른 데로 가니까 말을 뒤집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마이크 쥐어지는 거는. 그 대신에 실무 일을 맡겨야 됩니다. 실무적인 일을. 뭐 하나라도
실무 일을 당해서 하도록 쭉쭉 맡겨줘가지고 실무형 인재를 좀 키워야 돼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연설하고 이 글쓰기는요, 그거 하면 할수록 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계속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떠들면 떠들수록 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 실무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렇게 실무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공부는 자기 혼자 하는 거거든요. 가르쳐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책으로. 당에서는 큰 방향을 어떻게 가는지만 설명해주고 가끔 가다가 접할 수 없는 희귀한 특강들을 주선해주고 실제로 공부는 각자 해야 되죠. 그거 당에서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저는 자유경제원이 맨날 이승만 강좌, 박정희 강좌 그거 그냥 집에서 공부해야 될 거를 애들 모아가지고 그러니 거기서 배워가지고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그리고 또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저보고 제가 박정희 강좌하라 그러면요. 30대, 40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그 5.16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목숨을 다 걸었는지 그리고 너희들도 그런 거를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아는 보수파리들 박정희, 이승만 강좌 보면요. 그냥 박정희 위대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업 강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 강좌도. 도전 정신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원하지도 않고 권력 해바라기들을 원하고 그 권력 해바라기들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목형 인재. 방목형 인재. 솔직히 박정희 이승만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몰라도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자기 분야에 전문성 있으면은. 근데 가다가 저도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공부는 늦게 시작한 건데 이제 가다가 막혀요. 뭔가 막히면은 과거를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찾다 보면 걸려 들어와요. 이렇게 돌파하는구나. 이런 어려운 때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지. 야, 이번에 박정희 아카데미다. 와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가 의미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미디어치 등등의 젊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돌파해왔던 스타일이고, 우리 당은 조직이니까, 똑같이 혼자서 돌파하는 방법을 애들한테 하면은, 이거 조직이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기는 저도 아직 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완전히 실패했다. 지금까지 이 보수 파리들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해왔던 청년 인재 육성은 다 실패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거 아주 절박한 문제고 저는 단지 지금 보수 청년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좌익은 청년들이 똑바로 됐냐. 여기도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걸 풀어나가는 게 우리 당이나 대한민국의 운명에 저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홍준표 20대한테 8% 지지율 받아가지고 보수가 정권 찾아올 수도 없고요. 20대, 30대들이 67%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방치했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이 과감한 돌파를 해서 우리 당이 청년 인재들을 꽉 잡고 네트워크를 해나가서 젊은 정당으로 성공해야지 문재인 정권 교체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력전을 펼쳐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수밖에 없겠죠. 아이디어 구하고. 아무도 안 해본 거니까 이거는. 저도 그냥 이렇게 교육으로 애들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가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 당의 아주 중대한 미션이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다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